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난번에 윤리위원회 제명 처분 이것을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지방선거 승리는 물 건너갔고 이 비민주적 결정에 대해서 장노영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당의 미래를 희생시켰다라고 장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이 회견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의원, 또 김예지, 김형동, 배현진, 김건 의원, 박정훈 의원, 안상훈 의원, 정성국 의원, 정현욱 의원, 진종호, 한지아 의원, 그리고 김성원 삼선 의원이죠. 박정아, 서범수, 우재준, 유용원 의원 등입니다. 비례의원들이 많고요. 삼선 의원 있고 재선 의원 있고 뭐 초선 의원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단 국민의힘 간판으로서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정치적인 출구를 모색을 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이게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뭐 하루가 지나면 생기고 이러죠. 정치권도 말할 것 없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계속 돌출을 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여기서 존재감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 이슈의 중심에서 계속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그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일 뿐인 거죠. 그래서 뭔가 움직여야 되고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의 행보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제명이 문제가 있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처분 신청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 뭐 정치의 영역이라는 여기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게 지난번에도 한동훈 전 대표 법적인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했을 때도 뭐 그런 비판이 나왔지만 사실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뭐 법적으로 다투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치의 영역은 아닌 거죠. 그렇잖아도 한동훈 전 대표 검사 이미지, 이 법적인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굳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또 그 이미지를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패착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뭐 그럼 법적으로 나 인정받았다. 당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당에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 두 팔을 벌고 한 전 대표를 환영을 할까요? 오히려 더 새로운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야 뭐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나 실익 측면에서 별로 얻을 게 없다라고 저는 좀 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다. 무소속 출마.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 뭐 간판으로서는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를 인정받고 길게 봤을 때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 그러한 길을 밟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활동을 하면은 훨씬 더 활동 영역이 뭐 넓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국회의원, 국회 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 현 단계에서 봤을 때는 6대 4 정도, 5.5 대 4.5 정도로 어쨌든 한 전 대표로서는 무소속으로 내가 출마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거듭나는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하는 이런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측근들과의 통화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현재는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뭐 앞으로 가면서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전 대표 어디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할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도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곳은 거의 이제 한 전 대표로서는 뭐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대구와 부산입니다. 대구와 부산. 여기에서 한 전 대표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어쨌든 명남에서 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한다면 그것이 국민의힘의 어떤 핵심 지지 기반 여기에서부터 흔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대구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대구 지금 추경호 의원 달성이 지역구입니다. 달성. 이게 수성갑이나 뭐 이런 쪽이라면 수성갑이 이제 일종의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그런 곳이죠. 달성은 좀 그와는 다른 외곽 지역입니다. 여기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 또 달성이기도 하죠. 달성에서 이 결정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은 어디죠 지금? 부산 북갑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보다는 부산 북갑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재수 의원 지금 이 통일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점점 지금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쪽으로 지금 행보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하게 되면 지역구를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부산 북갑이 이 보궐선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다. 하지만 이게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 가면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뭐 장관을 하든 당대표를 하든 이렇게 했어도 그 해당 지역에 내려와서 활동하거나 같이 뭐 소주 한잔 하거나 뭔가 좀 손을 맞잡거나 뭐 이런 이른바 스킨십이 없었을 때 그 뚫기가 정말 쉽지는 않죠. 특별한 또 연고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부산과 한 전 대표의 연고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 부산의 검사 시절에 좀 근무했던 거 뭐 그런 정도 외에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또 뭐 연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거 외에는 특별한 연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하기야 뭐 어디를 가든 쉽겠습니까? 다 어렵죠. 예, 경쟁자가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대구와 부산으로 좁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부산 쪽에 한 전 대표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부산에 출마할 거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마
지금은 가능성은 좀 높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6.3 선거에 어떤 식이든 나 출마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 되고 나서 나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인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나 출마한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출마를 하면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맞불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거, 이것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생각해 볼 만하긴 할 텐데, 그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뭔가 정치 영역을 좀 넓혀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 시나리오와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어쨌든 조국이라는 지명도 있는 인물과 이 맞붙는, 이러면서 이제 대중의 조명은 받겠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그건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소속인 상태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인 상태에서 그런 선택을 또 할 것인가, 예,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당선이라는 것을 핵심적인 어떤 이 보궐선거에 임하는 키워드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난 떨어져도 좋다 하지만 뭔가 상대,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와 강하게 맞서는 그러한 존재로서 무소속이지만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내가 조국 대표와 맞붙겠다라는 이러한 구도로 일종의 이제 도전적인 그러한 도전장을 던질 것이냐,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선택이죠. 측근들 대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이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안 된다면 망신이다. 무조건 무소속 출마했을 때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한 전 대표 주변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 같습니다.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하지만 어쨌든 당선이라는 것 고려 없이 부딪히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또 시나리오가 하나 있죠. 지난번에 그 소정섭의 시사쇼 출연해서 그때 얘기한 그 내용이죠. 신당 창당과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출마. 신당 창당은 물 건너갔습니다. 완전히. 이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건 뭐 지금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할 능력도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논외, 그냥 끝났습니다. 자,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이준석 대표가 오늘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한동훈의 변수를 키우는 것이다. 이건 뭐 이준석 대표 일관된 어떤 그 주장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정도의 이 대중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이런 큰 이슈를 가지고 부딪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이 서울시장의 전체적인 판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밋밋한, 뜨뜻미지근한 판도 아닙니까 지금? 이 판도에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뛰어들어서 확 한번 좀 긴장감을 불어넣고 이 불을 좀 질러야 된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른바 보수 세력의 파이를 키울 것이다 라고 이준석 대표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이를 좀 쫙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세훈, 이제 국민의힘 후보,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 뭐 한동훈 후보와 이제 뭐 어떤 극적인 단일화라든지 뭐 기타, 아니면 끝까지 가서 뭐 당선을 하든지 뭔가 그런 좀 스스로의 그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죠. 나는 신당 창당하면서 개혁신당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이 경쟁력을 보여줬지 않느냐. 한동훈 전 대표도 보여달라. 약간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길을 선택을 할지. 분명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 보수의 거듭남을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 이것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스스로 헤쳐가지 못하면 그 한때 주목받았던 그러한 정치인으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재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갈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